어제 서울 신림동에서 또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 장소 모두 참 충격적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 어제 오전 11시 44분이고요. 발생한 장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인근의 한 등산로였습니다. 세상에. 3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더구나 이 여성은 처음 보는 여성,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서 근처를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낮 12시 10분쯤 이 성폭행 혐의로 30대 남성을 범행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체포 당시에 꼭 집에서 나온 듯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하재근 평론가, 이게 낮 12시 정오가 다 된 시점에 이게 대낮에 벌건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믿기지가 않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성폭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폭행뿐만이 아니라 폭행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성이 지금 위독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의식이 없다는 지금 거예요. 저 장소에 저 근처에 저 근처. 도대체 어떻게 폭행을 했길래 그렇게까지 가해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근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 정도의 사건이 생길 거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우범지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좀 많이 조심하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네. 주로 또 그런 지역들의 심야 시간대, 아하. 이런 데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여기는 지금 심야 시간대도 아니고 대낮 12시 10분이고, 그리고 그 장소도 서울 도심에서 가까운 일종의 뭐 둘레길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휴식을 취하는 세상에. 그러한 평화로운 공간이거든요. 네. 여기서는 사람들이 시내 유흥가 이런 데서는 조심하다가도 이런 공간으로 왔을 때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는, 이완되는 공간인데, 힐링의 공간인데 네. 그런 곳에서 대낮에 이런 사건을 벌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네. 충격적이고, 저 가해 남성이 30대 남성인데 경찰에 붙잡힐 당시에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여성이 걸려 넘어졌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살려라고 소리 지르고 신고하라고 소리 지르고 관악구 소방, 건천구 소방관, 경찰들 많이 왔다 갔어요. 쇠고랑 체인 갖고 가고 양쪽에 들고 가는데. 자, 그런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그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MBN이 단독으로 입수했다면서요, 전현 평론가님. 예, 이 남성이요 범행 전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반팔 티셔츠 그리고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남성 보이시죠? 저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꼭 집 앞 편의점에 가는 듯 아주 느릿느릿 마치 열을 부른 듯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손에 뭔가 흉기로 보일 만한 것이 보이지는 않나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혹시 발목에 전자팔찌를 차고 있냐, 전자기가 있는데 봤더니 그런 것도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남성이 이렇게 한참을 걸어서 금천구의 한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고요. 이후에 등산로로 향합니다. 지금 저 영상을 지금 방송사 중에는요, 최초로 MBN이 지금 입수했고요. 우리 MBN 사건팀에 손성민 기자가 발로 뛰었어요. 발로 뛰어 주변을 다 샅샅이 탐문해서 저 영상을 입수, 저 몹쓸 인간을 전 국민에게 낱낱이 알리고자, 저 몹쓸 인간, 저기 사람이에요? 저기 사람입니까? 저기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저 몹쓸 인간을 낱낱이 고발하고자 발로 뛰어서 얻어낸 영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성폭행 범죄도 몹쓸 짓인데 지금 피해자가요, 의식 불명 상태라면서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사실 어느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그리고 어떤 도구로 폭행을 해야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일까? 이 범인이 범행을 범할 당시에 일단 너클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손에 이렇게 네 손가락에 끼는 금속성 재질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실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그걸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일단 그럼 왜 그걸 끼고 저곳으로 갔느냐? 처음엔 아까 그랬죠. 그 피해 여성이 나뭇가지를 밟고 넘어졌다고 횡설설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 당시에는 처음부터 성폭행할 의도로 저 곳에 갔다고 했고 이 너클을 구입한 건 성폭행을 할 때 사용하려고 지난 4월 그러니까 4개월여 전에 인터넷 통해서 구매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등산로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예 대놓고요. 지금 들으셨죠? 지금 소름 끼칩니다. 성폭행할 목적으로 지난 4월에 그 너클인지 뭔지 아는 도구를 인터넷에 샀다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이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이 너클이 어떤 무기냐면은요. 고리로 된 금속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을 끼워서 상대방을 가격하는 공격용 무기인데 중요한 건 이걸 끼고 이 대상을 가격했을 때 기와장을 깰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어머나, 발휘한다는 세상에. 거죠. 저희가 여러 사건 사고를 전달하면서 너클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최근에 이 너클이 대중들한테 그렇게 낯설진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인해서 누리꾼 사이에 호신용품으로 너클을 추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잠깐 이거 볼게요. 잠깐. 물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호신용품을 검색하면 최근에 이상한 강력 사건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호신용품으로 저를 검색을 해서 실제 구입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왜 뿌옇게 처리했겠어요? 이번에 범행의 도구에 사용됐다는 건 지금 저렇게 생긴 물건이에요. 안지용 기자님. 실제로 너클의 판매량이 최근에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호신용 무기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너클을 공격용 무기로 해서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세상에. 현재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역시 이 너클을 어떤 식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진짜 보기에도 흉측한 물건이에요. 저거를 끼고요. 기와장을 치면 기와장이 깨질 정도인데 그걸로 사람을 때렸어요. 세상에. 장유미 변호사 이거 완전 계획범죄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남성 경찰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집 근처 공원이라서 이 범행 현장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범행을 감행한 그 장소에는 CCTV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서 범행 이게 장소로 사람입니까, 정했다. 이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CCTV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죠. 범행 그 현장을 담은 CCTV는 없을지 모르지만요. 이 남성의 동선이 담긴 CCTV, 아까도 영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봤더니 어제 오전 9시 55분쯤에 금천구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나옵니다. 1시간가량을 걸어서 이 해당 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이 도착한 이후에 이 11시 1분쯤에 둘레길 입구에서 주변을 물색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감지가 돼서 경찰은 계획범죄 쪽에 무게를 두고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손성민 기자가 입수한 저 영상 보면 해상도가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지만 손에 만약에 저 상태에 지금 너클이 없다면 저 바지춤에 저 반바지춤에 주머니 어딘가에는 지금 너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 터덜터덜 걸으면서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했어요? 저 더러운 범죄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저 나쁜 인간이 저 인간입니까? 저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범죄 저지르는 인간들이 다 제정신 아니겠지만 정말 혹시 저 상태에 술이나 마약 이런 거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남성이 체포 직후에 횡설수설했다고 했죠. 게다가 최근에 마약 범죄가 늘고 있어서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 체포 직후에 음주와 간이 시약 검사를 했지만은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남성 성폭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도 확인을 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도 아니었다는 거죠. 과거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 유예를 받은 이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전과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지금 피해 여성은요. 그 당시 피해를 당할 당시 필사적으로 살려달라 비명을 질렀고 지금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태에 빠졌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이런 인간 같은 짐승만도 못하니까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조사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만 가지고도 중한 처벌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경찰에서는 수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음주 상태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거기다가 성범죄 전력도 없는 사람이라면 혹시 이 사람에게 어떤 정신병력이 있는지 과거에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부분을 일단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아까 장윤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범죄로 볼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그렇다면 본인이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휴대폰이나 혹은 뭐 컴퓨터나 혹은 뭐 태블릿 PC 같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확인해야 될 거고요. 뭐 일단은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 신청한다고 하는데 영장 발부는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좀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을 해서 정말 사회에서 오랫동안 격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백주에 대낮에 인적이 많은 드문 것도 아니에요. 등산로 둘레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반드시 저 몹쓸 인간은요. 중형이 선고되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격리돼야 돼요.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